노후 자금 얼마면 충분한가? 밤에 잠이 안 오실 때가 있으시죠?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실 때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지금 가진 걸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하고요. 통장 잔액을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60대에 접어들고 보니 내가 준비한 게 과연 충분한가 하는 불안이 밀려오시는 거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24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67%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당장 내년이 걱정된다고 했고요. 특히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도 충분하지 않아서 더 막막하다고 하시더군요. 한국은행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부부 기준 약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는 연금은 평균 80만 원에서 120만 원 수준이에요. 그럼 나머지 130만 원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바로 이게 우리가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10억은 있어야 한다거나 집 한 채는 빚 없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국민연금공단이 2024년 발표한 노후 준비 실태 조사를 보면 은퇴 시점에 금융자산 5천만 원 미만을 보유한 가구가 전체의 42%나 됩니다. 집을 포함해도 순자산 2억 원 미만인 가구가 30% 이상이고요. 그렇다면 이분들은 모두 불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 자금의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매월 얼마가 들어오느냐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수 씨, 올해 66살입니다. 김 씨는 30년 동안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셨고 5년 전 은퇴하셨어요. 퇴직금으로 받은 7천만 원과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 합쳐서 1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집은 전세로 살고 계셨고요. 처음엔 정말 막막하셨대요. 국민연금은 월 95만 원, 부인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둘이 합쳐 125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 한 달 생활비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나 싶으셨죠. 그런데 김 씨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먼저 1억 원 중 5천만 원은 안전하게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어요. 비상금이자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거죠. 나머지 5천만 원은 월지급식 펀드와 배당주에 나눠 투자하셨습니다. 월 평균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더군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격리 경험을 살려서 작은 사무실들의 기장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사흘 정도 하루 4시간씩만 일하는데 월 80만 원 정도 벌어들이십니다. 그렇게 합치니 국민연금 9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투자 수익 20만 원, 기장 업무 80만 원, 총 225만 원이 매월 들어오게 된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정기예금 이자로 보충하시고요. 김 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1억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불안했어요. 근데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목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나를 먹여 살린다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노후 자금은 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매달 얼마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자들이 가장 큰 실수로 꼽은 것이 바로 목돈에 집착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거나 한 번에 큰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OECD가 2024년 발표한 노후 소득 보장 연구를 보면 한국 노인의 소득 불안정성이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금 시스템이 약하고 대부분 목돈을 조금씩 까먹는 방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이에요. 목돈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줄어드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러면 불안은 더 커지고 삶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필요한 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4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0대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는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 적정 생활비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식비,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교통비 같은 고정 지출이 포함됩니다.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즐기시려면 월 5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보장된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얼마 나오는지, 기초연금 대상인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있는지, 임대 수입 같은 게 있는지 말이죠.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62만 원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도 평균 100만 원을 넘지 못해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데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52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럼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저축한 돈 조금씩 쓰면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게 생각보다 위험한 전략이 됐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0년, 여성은 24년입니다. 즉 65세에 은퇴하면 85세에서 90세까지는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죠. 만약 월 100만 원씩 부족하다면 20년 동안 2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3억 원 가까이 필요하고요. 이 정도 목돈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게 월 현금 흐름 만들기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 보고서를 보면 노후 생활의 안정성은 자산 규모보다 월 소득 안정성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 같은 5억 원을 가진 사람이라도 한 명은 그냥 예금에 넣어두고 매달 조금씩 인출하고 다른 한 명은 그 돈으로 월 150만 원의 안정적 수입을 만들어낸다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으시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평생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가진 70세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약 93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 주택이면 월 155만 원 정도 되고요. 집값이 떨어져도 보장되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남은 분이 계속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즉시연금입니다. 목돈을 보험회사에 맡기면 매달 연금처럼 받는 거죠. 예를 들어 1억 원을 70세에 즉시연금에 넣으면 월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원금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장기로 보면 안전하고 확실한 수입원이 됩니다. 배당주나 리츠 같은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은퇴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형 펀드에 자산의 30%에서 50% 정도 배분하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중 3천만 원을 배당률 4% 정도 되는 우량주에 투자하면 연 120만 원, 월 10만 원의 배당 수익이 생깁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면서 꾸준히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게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일을 완전히 그만두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36%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힘든 일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가진 경험과 기술을 살려서 주 2에서 3일, 하루 3에서 4시간 정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격리, 세무, 컨설팅, 강사, 돌봄 서비스, 부동산 중개 같은 일들이죠. 이렇게 해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버시면 노후 생활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혜 씨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올해 72살이고 남편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예금 5천만 원, 총 2억 원이었어요. 박 씨는 처음엔 이걸로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서 많이 우셨답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지만 국민연금 유족연금으로 월 70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막막했던 거죠. 그런데 박 씨는 복지관에서 노후 설계 상담을 받으신 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신 겁니다.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낮추고 월세 80만 원을 받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1억 원이 남잖아요. 그중 5천만 원은 즉시연금에 가입하셔서 월 20만 원씩 받으시고 3천만 원은 안전한 채권형 펀드에 넣어서 월 78만 원 정도 이자 수익을 얻으십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예금에 넣어두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던 뜨개질 실력을 살려서 복지관에서 주 2회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월 30만 원 정도 버십니다. 그렇게 합치니 유족연금 70만 원, 월세 80만 원, 즉시연금 20만 원, 펀드 수익 8만 원, 강의료 30만 원 총 208만 원이 매월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 씨는 혼자 사시니까 월 15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시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손주들 용돈으로 쓰신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 잃고 너무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식들한테 짐도 안 되고 가끔 손주들 군것질거리도 사줄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박 씨가 가진 건 2억 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충분한 노후 자금은 아니죠. 하지만 그 2억 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월 2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조금씩 쓰셨다면 불안은 계속 커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돈이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지신 거죠. 유엔이 2023년 발표한 고령화 사회 보고서를 보면 노후 생활의 행복도는 자산 규모와 약한 상관관계만 보이지만 소득 안정성과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얼마가 나올지 모르면 불안한데 3억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확실하게 200만 원씩 들어온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금 흐름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첫 번째, 지금 가진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부동산까지 모두 합쳐서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여유로운 생활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한지 따져보시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보장된 수입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임대료 등 매달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을 합쳐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족한 금액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지, 즉시연금에 가입할 것인지, 배당주에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가벼운 일을 할 것인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연금 30%, 투자 30%, 일 20%, 기타 20% 이런 식으로 분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수입원이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기신 분들은 이제 와서 뭘 하겠어 하시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의 기대 여명이 20년 이상입니다. 즉, 아직도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그 20년을 훨씬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시는 게 더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이 독립했으니 교육비나 결혼 자금 걱정이 없고 집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무엇보다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명확히 아시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노후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권장하는 60대 이상 재무관리 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원금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높은 수익을 줬다가 원금을 잃으면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곳에 나눠서 리스크를 줄이는 겁니다. 셋째, 유동성을 확보하세요. 급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최소 1년치 생활비는 있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목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노인 생활 실태 조사를 보면 노후 행복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건강, 인간관계, 그리고 소득 안정성 순서였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하지 않거나 외롭다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재무 설계를 하시면서 동시에 건강 관리도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시고 취미 생활도 즐기세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운동, 독서, 여행,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노후 자금의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5억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억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본인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목돈에 집착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본인이 가진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방법을 찾아보세요. 주택연금, 즉시연금, 배당 투자, 가벼운 일 같은 것들을 조합해서 본인만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은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